3학년 수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수업 순서는 복습과 개념, 연습의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지난 시간 과제였던 익힘책 14쪽과 15쪽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리 해오지 못한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영상을 잠시 멈춰 두시고 해결해 주신 후 함께 확인하도록 해주세요. 모두 준비가 되었다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첫 번째 문제입니다. 수 모형을 보고 계산해 보세요. 374에서 158을 빼는 문제였는데요. 세로세모로 먼저 써놓고 위에 수 모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의 자리 4에서 8을 뺄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10의 자리에서 10 묶음을 빌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빼주고 남은 것은 여기 보이다시피 6개가 되겠죠. 하나 빌려줬기 때문에 6개가 됐겠죠. 그래서 6개 중에 5개를 빼가기 때문에 1개가 남고요. 3개에서 하나를 뺐기 때문에 2가 됩니다. 정답은 216입니다. 아래에 깜짝 문제가 있는데요. 23 더하기 19와 62 빼기 15 중에 무엇이 더 큰가 혹은 같은가를 풀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3 더하기 19는 42가 되겠고요. 62 빼기 15는 47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큰 부등호를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2번 문제입니다. 872 빼기 357은 1의 자리에서 받아내림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6을 써주고요. 10을 빌려주고 5, 6 빼기 5는 1, 8 빼기 3은 5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85 빼기 439 문제의 경우에도 1의 자리에서 뺄셈이 되지 않기 때문에 10을 빌려오고요. 15에서 9를 빼면 6, 7에서 3을 빼면 4, 7에서 4를 빼면 3. 정답은 346이 됩니다. 3번입니다. 수일인의 모둠은 줄넘기를 297번 했고 도영인의 모둠은 수일인의 모둠보다 139번 더 적게 했다고 합니다. 도영인의 모둠은 줄넘기를 몇 번 했을까요? 수일인의 모둠이 줄넘기를 한 것에서 139번 적게 한 것이기 때문에 식은 다음과 같고요. 빼주면 7에서 9를 뺄 수 없기 때문에 10을 빌려오고요. 17에서 9를 빼면 8, 8에서 3을 빼면 5, 2에서 2를 빼면 1. 그래서 도영인의 모둠은 158번 줄넘기를 한 것이 됩니다. 4번 문제입니다. 두 수를 골라 뺄셈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지금 뺄셈의 값은 먼저 나와 있고요. 나머지 3개 중에서 2가지를 골라서 뺄셈식을 만들었을 때 248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2가지 수를 고르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일단 가장 큰 숫자에서 빼줘야 할 것 같으니 782가 앞에 들어가는 건 맞는 것 같고요. 506과 534 중에 뒷자리를 보았을 때 1의 자리가 8이 나오게 하는 수가 무엇인지 계산해 보면 될 것입니다. 일단 12에서 6을 빼면 6이 나오기 때문에 506은 아니고요. 534의 경우에는 12에서 4를 빼주면 8이 나오기 때문에 534가 정답일 것입니다. 그래도 같이 풀어보면 534를 빼보면 7, 8, 4, 2, 248이 나오죠. 그래서 782와 534를 순서대로 써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 문제입니다. 수카드 4장 중 3장을 한 번씩만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릿수 중에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차는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인데요. 가장 큰 수의 경우에는 5, 1, 3, 4 중에 가장 큰 수 3가지를 골라서 100의 자리부터 가장 큰 수를 써주면 되겠죠. 그럼 가장 작은 수는 작은 수부터 순서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차는 뺄셈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543 빼기 134를 해주면 되겠죠. 가로셈에서 뺄셈이 어려운 친구들은 세로셈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3에서 4를 뺄 수 없기 때문에 하나 빌려오게 되고요. 그래서 10 빌려줘서 13 빼기 4는 9. 10의 자리 3 빼기 3은 0. 5 빼기 1은 4로 정답은 409가 됩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는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6번입니다. 종이 2장에 3자리 수를 각각 써놓았는데 그중 한 장이 찢어져서 100의 자리 숫자만 보입니다. 두 수의 합이 464일 때 찢어진 종이에 적힌 3자리 수를 구해보세요. 2개의 숫자를 적어놨는데 그 중에 한 장이 100의 자리 외에는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수의 합, 즉 두 수를 더했을 때가 464인 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수의 합이 464이기 때문에 464에서 158을 빼주면 이 쪽지에 적혀 있던 숫자를 알게 되는데요. 빼보면 4에서 8을 뺄 수 없기 때문에 10을 빌려오고요. 14에서 8을 빼면 6, 5 빼기 5는 0, 4 빼기 1은 3으로 306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100의 자리가 3이기 때문에 체크를 할 수 있는 좋은 단서가 되기도 하죠.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운 받아내림이 한 번 있는 세 자릿수 빼기 세 자릿수를 복습해 보았는데요. 푸는 동안 어려운 점이 있었거나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꼭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시기 바래요. 오늘은 받아내림이 2번 있는 세 자릿수 빼기 세 자릿수를 배우게 됩니다. 교과서 20쪽, 21쪽입니다. 2층에 구명조끼가 몇 개 있는지 알아봅시다. 여객선에 탄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여자친구가 이 배에 2층에 구명조끼가 몇 개 있어요? 라고 물어보자 선장 아저씨일까요? 네, 승무원님이 이 배에 1층과 2층에 모두 524개가 있는데 1층에 365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2층에 있는 구명조끼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2층에 구명조끼가 몇 개 있는지 어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림은 가까운 수여야 한다고 했는데요. 524를 어림하면 520이나 525가 될 것 같고요. 1층에 365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65개는 370이나 360으로 어림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숫자를 선택해보자면 오늘 선생님은 520과 370을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약 250개 정도가 2층에 있을 것 같다라고 어림해 볼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식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아볼 텐데요. 1, 2층 합쳐서 524이고 1층에 365개가 있기 때문에 전체 합한 거에서 1층에 있는 것만큼을 빼주면 2층에 있는 구명조끼의 개수가 되겠지요. 그래서 524 빼기
5라는 식이 나올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524, 즉 1층과 2층에 있는 구명조끼 전체의 개수지요. 그 중에서 1층에 있는 것을 빼면 2층에 있는 구명조끼의 개수가 되는데 이 식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 식 같은 경우에 1의 자리인 4와 5도 뺄 수 없지만 10의 자리인 2와 6도 받아내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엔 받아내림이 2번 필요하게 되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은 수 모형으로 알아보게 되는데요. 함께 수 모형으로 먼저 단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 모형이 100 모형이 5개, 10 모형이 2개, 1 모형이 4개입니다. 524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의 자리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1의 자리에서 4개에서 5개를 빼야 되기 때문에 뺄 수 없어서 10의 자리에서 10개를 빌려오려고 합니다. 이렇게 10개를 빌려와서 낱개 모형이 총 14개가 되었어요. 그 중에서 5개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개가 없어지고 나니 1의 자리는 얼마가 되었나요? 네, 맞아요. 10의 자리에서 하나를 빌려서 10개의 낱개 모형으로 바꿔준 후 5개를 뺐더니 낱개 모형, 즉 1의 자리는 9가 되지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10의 모형이 1개인데 총 6개를 빼줘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100의 자리에서 10의 모형을 10개 빌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개로 바뀌었죠. 이 중에서 우리가 빼줘야 되는 건 네, 맞습니다. 6개를 빼주어야 되죠. 6개를 빼주면 5개가 남죠. 그래서 11 빼기 6은 5가 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번엔 100의 자리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100의 자리는 상대적으로 쉽죠. 이제 4개 남은 것에서 3개를 빼주면 네, 맞습니다. 1개가 남죠. 그래서 정답은 159. 다시 100 모형 1개, 10 모형 5개, 낱개 모형 9개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다시 한번 과정을 생각하면서 풀어보면 4에서 5를 뺄 수 없기 때문에 10의 자리에서 10개의 낱개 모형을 빌려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5개를 빼면 네, 9개의 낱개 모형이 남게 되고요. 다음으로 1에서 6을 빼줄 수 없기 때문에 100의 자리에서 또 숫자를 빌려오게 되죠. 빌려와서 원래 있던 1과 더해서 11개에서 6개를 빼줬더니 네, 5개가 되지요. 그럼 100 모형도 빌려줬기 때문에 4개가 되겠죠. 그래서 4개에서 3개를 빼주면 1개. 그래서 정답이 159가 됩니다. 아래 식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수 모형의 단계들을 잘 이해할 수 있었나요? 이 그림을 보면서 잠시 영상을 멈춰 놓고 입으로 되뇌이면서 스스로 풀이 과정을 말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세요. 연습해 보았으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4 빼기 365를 수모형의 도움 없이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로셈을 먼저 같이 써주시고요. 세로셈을 썼으면 항상 우리는 1의 자리부터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의 자리를 해결하면 4에서 5를 빼줄 수 없기 때문에 10의 자리에서 하나를 빌려옵니다. 그래서 14 빼기 5는 9가 되죠. 두 번째로 10의 자리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1에서 6을 빼줄 수 없기 때문에 이전과 동일하게 한 번 더 받아내림을 받게 됩니다. 이때 100의 자리는 4가 되죠. 그래서 빌려온 10을 써주어서 11이 된 10의 자리는 11 빼기 6을 해서 5가 되지요. 마지막으로 100의 자리를 계산해 보면 10의 자리에 하나를 빌려주고 나서 100의 자리는 5에서 4가 되었고요. 그 4에서 3을 빼주어서 1이 됩니다. 그래서 524 빼기 365의 값은 159가 되지요. 받아내림이 2번 또는 1번 있을 때마다 받아내림 표시를 잘 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럼 오늘 배운 것을 기억하면서 교과서 21쪽 아래에 있는 네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문제를 풀 때 받아내림 표시하는 거 잊지 마시고 차분한 마음으로 해결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 어렵지는 않았나요? 잘 풀어봤으면 함께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85 빼기 296은 1의 자리에서 5에서 6을 뺄 수 없기 때문에 하나 빌려주게 되고요. 15에서 6을 빼면 9가 됩니다. 7에서 9를 뺄 수 없기 때문에 100의 자리에서 빌려오게 되고요. 17에서 9를 빼면 8이 됩니다. 그리고 100의 자리는 6에서 2를 빼서 4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489입니다. 두 번째로는 802에서 345를 빼게 되는데요. 2에서 5를 뺄 수 없는데 10의 자리가 0이기 때문에 하나 더 위에 있는 100의 자리에서 빌려오게 됩니다. 10을 빌려왔는데요. 여기서는 9가 되면서 다시 또 한 번 10을 빌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12에서 5를 빼면 7이 되고요. 9에서 4를 빼면 5, 7에서 3을 빼면 4가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중간 자리가 0인 경우에 100의 자리에서 빌려온 10에서 또다시 한 자리 아랫수로 빌려주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는 친구들은 802 빼기 345 문제를 두세 번 더 적어보면서 이해하도록 해주세요. 다음으로 872 빼기 694의 경우에는 2에서 4를 뺄 수 없기 때문에 하나 빌려오게 됩니다. 6 표시하고요. 10을 써주고 12에서 4를 빼면 8. 다음 또 10의 자리 6에서 9를 뺄 수 없기 때문에 또 한 자리 빌려오게 되죠. 그럼 16이 되고요. 16에서 6을 빼면 7. 마지막으로 100의 자리는 7 빼기 6이 돼서 1이 되게 되는데요. 가로셈으로 쓰는 경우에 받아내림 표시가 너무 복잡해져서 이런 식으로 쓰다가 틀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귀찮더라도 빈 공간에 식을 옮겨서 세로셈으로 적어준 후에 풀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말이죠. 목포로 가는 배에 635명이 타기로 했는데 지금 178명이 탔다고 합니다. 그럼 몇 명이 더 타야 할까요? 식은 635 빼기 178이 되겠죠?
이번에도 세로 셈 쓰기를 연습해 보자면 6, 3, 5, 1, 7, 8 빼기와 아래 선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1의 자리 5에서 8을 뺄 수 없기 때문에 빌려와서 15 빼기 8은 7이 되고요. 10의 자리에서도 2에서 7을 뺄 수 없기 때문에 받아내림 받아서 12에서 7을 빼면 5가 됩니다. 100의 자리는 5 빼기 1로 4가 되죠. 그래서 목포로 가는 배에는 457명이 더 타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1단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과서 24쪽, 25쪽에 있는 얼마나 알고 있나요를 풀어볼 거예요. 1단원 동안 무엇을 배웠는지 잘 기억해보고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았어도 혼자서 다시 보면 헷갈리고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귀찮아하지 마시고 꼭 스스로 한번 복습해 보길 바래요. 오늘 배운 것을 기억하면서 집에서 개인 과제를 잘 해결해 주세요. 16쪽, 17쪽을 풀 때 배운 것들을 다시 뒤적이면서 찾아보기보다는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잘 이해한 후 익힘책을 풀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